지금 어제 우리 당 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홍준표 전 시장 여론조사비 대안압 의혹의 그 최영희 씨. 예. 아, 벌써 출국을 해서 말레이시아에 도망갔어요. 이런 내용 나오는데 JTBC 일단 보도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측근인 최모 씨가 해외로 출국한 건 지난 14일입니다. 최 씨는 항공편을 통해 싱가포르로 이동한 뒤 말레이시아로 건너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시청에서 근무한 최 씨는 홍 후보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대구시장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홍 후보 여론조사 의뢰하고 비용 4,600여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650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좌번호랑 네. 이름 알려주시면 입금해드리고. 검찰이 확보한 강혜경 씨 PC에선 최 씨와 명 씨가 홍 후보 여론조사에 대해 논의하는 카카오톡 대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출국 이후 측근들에게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들어갈 것이라며 늦어지면 대선 이후에 갈 수도 있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거 지금 뭐 출국한 사실도 파악도 못하고 있고 뭐 이 최영희 씨 뭐 들어보니까 심지어 홍준표 시장의 후보의 양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 좀 홍준표 시장 아들의 친구이고요. 친구이자 양아들로 불리는 그렇죠. 사람. 최용휘. 예. 그리고 그 20대 대선 때는 마창지역 청년 특보 뭐 이런 역할도 했고요. 사실은 오세훈 원래 시장 공무원은 아닌 거네요. 예, 전혀 아니고요. 아, 이제 방금 나오긴 공무원처럼 나왔지만 공모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채용이 돼서 잠깐 있었던 것이고. 홍준표 시장이 되고 나서 일종의 이제 보상 차원으로 어공, 채용한 게 아니다. 어공 같은 예, 을공이 정무직 아니고. 공무원인 예, 거예요. 1년 했습니다. 아, 1년.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 당원 명부를 처음에 이제 빼돌린 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조작하게 하는 것도 작업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대납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대구시의 서울 사무소의 그 소장 이런 역할로 또 공무원 신분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서울 사무소 소장이라는 건 뭡니까? 정무적으로 그 자치단체장의 서울 정무적 국회나 정부의 최접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최측근이나 아니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별로 관계 없는 사람처럼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런 문제 제기할 때 당원 명부 유출 닦고 나왔을 때 저희가 이거 바로 잘리겠다 싶었는데 그때 작년 10월에 바로 잘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홍준표 지금 대선 후보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냥 그 칼 같군요. 예, 명확하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싹둑.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섭섭해했던 일들이 있었죠. 아마 그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해진 상황이 생기면 여지없이 정리를 하는데 아마 그런 차원이었을 겁니다. 2024년 10월 달에 당원 명부 유출되니까 그때 최영희 씨가 사퇴됐는데 본부장에서 이 최영희 씨, 홍준표의 양아들로 알려진 이 최영희 씨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최영희 씨는 그 오랫동안 이제 홍준표 시장,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선 그 최영희 씨는 2011년에 결혼할 때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그 축하 화환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최영희와 명태균은 창원의 노블 아파트의 같은 아파트의 이웃입니다. 예, 그리고 2021년 2월 그 최영희가 명태균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과 가깝다는 것을 듣고 명태균을 만나서 홍준표의 복당을 부탁하게 돼요. 이야, 최영희가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바로 여론조사 비용을 주고요. 대납을 하고. 그리고선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복당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시켜요. 최영희가. 예. 그 이제 명태균에게 예. 이제 부탁을 하는 건데 그때 부탁을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실제로 그 65%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데 실제 결과는 복당 찬성으로 64.7%가 나오고 요 내용을 갖고 거의 만들어진 것처럼 나오는 예, 거가. 그 홍준표 국회의원이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었죠. 네. 그 당시에 어제 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4.7%가 찬성했다고 복당에 대한 당위성 명분을 또 그렇군요. 만들어서 그 이후에 복당이 되죠. 이 복당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이후에 명태균을 통해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만나게 해요. 네. 그래서 최영희가 그 명시장님 이준석 후보 비는 시간이 언제인지 한 3개 알려주시면 대표님 되는 시간에 맞춰볼게요. 장소는 서울, 대구 어디 관계 없습니다. 그랬고 최영희가 일요일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뭐 서울 오신다는데 서울 수성모 파치구치 또는 토요일 날 그 9시에서 9시 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결국은 그 명태균을 통해서 이준석을 만나게 해서 복당에 또 다음 도움이 카톡 되죠. 내용인 것 같네요. 예. 최영희가 상당히 큰 역할들을 많이 했네요. 복당도 어쩌면 본인이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통해서 명태균을 통해서 본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니까 예. 이 홍준표의 어떤 양아들이자 측근인데 복당도 주도해주고 나중에 또 여론조사 대납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홍준표 후보의 가장 많은 의혹의 당사자는 최영희입니다. 최영희다. 왜냐하면 당원 명부 유출, 여론조사 조사. 왜곡, 또 대납. 거기다가 보상 차원으로 서울 사무소 자리 봤죠. 소장으로 예. 공무원 채용, 예. 그리고 의혹이 바로 외부화되자마자 또 사퇴시키고, 예. 그리고 지금 또 해외 그거 질문 좀 출국. 드려볼게요. 해외를 출국한 거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좀 전에 네.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제 지금 대선이 한참 불붙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자꾸만 불거지고 조금이라도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경선 끝나면 들어오겠다, 아니면 더 길어지면 대선이 끝나면 들어올 수 있겠다. 이건 뭐겠어요? 대선판에서 조금도 자신으로 인해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르는 거죠. 겁니까? 꼬리 자르는 뭐 저희는 그렇게 당연히 보는데 경찰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거와 관련돼서 오세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혹의 당사자인 그 홍준표 후보는 전혀 손을 안 댄 거예요. 저희가 오세훈과 홍준표가 똑같이 여론조사 네. 왜곡과 대납 그런 의혹이 당사자였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 이를테면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측근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대선 후보로서 나오지는 못하고. 불출마를 하게 네. 되는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이보다 의혹과 내용의 수준이 훨씬 더 쌓인 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전혀 손을 안 대는 가운데 그러네요. 검찰이 제19 감싸기나 선택적 수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상태를 보면 저희가 선거 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물 밑에서 뭔가 조율하고 심부름하고 돈, 여론조사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다뤘던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명태균 씨와 가까운 건 또 다른 사진도 하나 있던데 창원산단 축하 사진. 예. 축하 파티 사진에 다 들어있던데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해 국감시에 처음으로 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니까 이 사람이 창원 산단에도 개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보니까 저기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 창원 사단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김한정 씨, 오세훈의 후원 네, 회장이라고 네, 일컬어지는 네. 김한정 씨 제주도 별장에서 있는데 그때 그 의혹의 당사자들이 그때는 이게 누구겠는가, 그랬네요. 아마 여기서 많은 그 카르텔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사실 않겠나 했는데 저 창원산단 선정하는데 큰 역할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인 파티였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도 후원자도 있고 있고 최용희도 있고 예, 그리고 명태균도 있고. 명태균도 있고 김영선 의원도 있고 김영선 의원도 저기 예, 있고. 거기 땅 투기를 또 해서 땅을 사고 판 사람도 이 안에 있고요. 저게 이런 말 죄송하지만 범인들 다 모여있.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다 모여있는 그 사진 하나에.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밝혀질 거라고 그랬는데 네. 차츰차츰 밝혀져서 여기 거의 이제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저 사진 포함해서 의혹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최영희 씨 지금 얘기를 좀 했고요. 또 누구누구가 또 등장합니까? 이제 그 최영희 씨가 이제 그 결국은 명태균 씨에게 네. 전화하고 요청해서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홍 시장 같이 서울에서 만나는 일도 주선한 적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데 대납해줬고. 예. 대선 때 대납했던 거 또 그 대구시장 선거 때 대납했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요때 같이 나온 사람이 그 아들. 이제 홍준표 시장의 아들도 있고 요때 네. 대납한 사람이 그 최용희 씨와 같이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한 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아들 먼저 얘기 또 아들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예. 그 아들은 이제 그 우리 명태균 씨를
연결할 때 이제 최용희 씨를 통해서 네. 계속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명태균과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이제 주고받은 이제 카톡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양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들. 진짜 아들. 예, 얘기하는 친아들. 거고 아들이었죠. 이 둘 간의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 예. 건데요. 우선 예. 김영선 인구특위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고 명태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위치까지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창원 산단 역시 축하를 하는데 그때 또 뭐를 했냐면 2024년 선거 전에 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지수 평가를 하는데 네. 그 교체지수 평가에서 이 김영선 의원 지역구의 교체지수가 다른 지역에서 낮게 나왔다. 그렇게 이제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역시 명 시장님은 다릅니다. 교체지수가 제일 낮군요. 네. 잘 관리했다는 취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최용희 보좌관 얘기 덕분이다 하고 이제 홍 시장의 아들한테 당신 친구가 이만큼 더 역할했다고 또 띄워주기로 네, 같이 그러네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그거 다 복당 명 얘기도 시장님 하고. 가르침 덕분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저기 일들이 벌어지죠. 복당 때 도와주신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복당 그렇죠. 여론조사. 최용희. 예. 그러니까 홍준표 아들은 최용희와 함께 명태균과 함께 이런 일을 다 하고 알고 있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도 보시면 이제 창원 신단도 뒤늦게 축하한다는 얘기를 아들이 이제 명태균한테 얘기하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 창원이 방위산업 도시로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하여튼 늘 덕담을 주고받아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이 페스티벌 티켓도 주고 이러는 관계가 되죠. 뭐 완전 가까운 사이가 된 엄청 거네요. 친분 관계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작업에는 양아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지금 다 명태균과 연결돼서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아주 절친한 그 간의 관계들이라고 그럼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일상적으로 카톡을 주고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홍 시장이 또 명태균의 생일 선물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다 네, 있고 네. 그걸 또 명태균 씨의 부인은 그걸 자랑 삼아 또 그 SNS에 올리고 뭐 이러죠. 자, 그리고 다음 등장하는 분이 좀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